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세 번째 톡토로 투게더를 잘 마쳤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146화로 에피소드도 업로드가 되어서 행사에 못 오신 톡토로들도 즐겁게 듣고 여러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어요. 여둘 애드 사장단과 여러 고마운 분들이 다양한 품목을 후하게 협찬을 해주셔서 선물을 정리하고 나눠드리고 그 계획을 짜는 것도 사실 참 일이 많았지만 저희가 내심 한편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비밀병기 이옥선 작가의 축하 무대였습니다. 노래를 3곡이나 하셨죠? 네. 톡토로들도 이옥선 작가님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다. 너무 듣기 좋았다. 그날 이후로 플레이리스트에 빛과 그림자와 낭만에 대하여를 넣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들 계셨고요. 이옥선 작가님은 참 신기한 게 진짜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떨어. 떨지 않을 뿐더러 무대 위에 올라서 온갖 멀티태스킹이 다 되고 즐기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행사 다 끝나고 저희가 식사할 때였나요? 하나 씨가 엄마는 어떻게 800명 앞에서 한 개도 안 떨고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옥선 작가님이 나는 막 800명이 아니라 8,000명 앞에서도 할 수 있어. 정말 슈스는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객석에서부터 이옥선 작가가 천천히 걸어 내려와서 무대에 합류해서 축하 공연을 우리가 반주를 해서 이옥선 작가가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발하고 또 아주 반응이 좋을 것이 자명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도 좀 두근두근하고 기뻤어요. 근데 짜잔 이옥선 작가님 나오시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급하게 무대로 올 필요 없이 천천히 인사도 하고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톡토로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천천히 무슨 대선 후보처럼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기가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콜드플레이 공연에 게스트로 초대된 로제 같았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콜드플레이야 이 사람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저희가 톡토로 투게더를 위해서 또 800명 앞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맹연습을 했습니다. 사실은 톡토로 투게더가 있기 전주에 청주 독서대전이 있어서 선우 씨와 저는 서울에서 가고 이옥선 작가는 부산에서부터 오송역으로 KTX를 타고 와서 저희가 차로 오송역에서 만나가지고 청주에 가서 강연을 했죠. 근데 그때가 톡토로 투게더 전에 우리 셋이 음악을 맞춰보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첫 기회였잖아요. 그랬죠. 그전에는 서로 녹음 파일이 오가면서 이옥선 작가님이 본인의 키에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서 몇 가지 버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반주를 그 음에 맞춰가지고 녹음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원격 연습을 했던 거예요. 청주에서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실제로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저희는 날씨가 슬슬 따뜻해져서 뭐 돗자리 같은 걸 준비해가면 공원에 앉아서 야외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굳은 비 내리는 날 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송 KTX 역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비좁게 셋이서 복작복작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렇게 조금 불우하게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연습을 했지만 그때 그 연습이 참 중요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곡마다 한 2번씩 맞춰봤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연 전날 만나서 리허설 하는 거였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참 잘 활용을 했네. 그리고 나 또 잊을 수 없는 게 이옥선 작가님이 이제 보컬이잖아요. 하나 씨랑 저랑 반주를 하고 노래를 하시는데 좀 상습적으로 틀리는 박자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하나 씨가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엄마 여기 박자가 틀렸어요. 여기서 한 박 쉬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거를 지도를 하니까 전혀 기가 죽지 않으시고 나는 여기서 내 필대로 가니까 느그가 나를 따라와야지. 와, 그 아티스트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나는 내 느낌으로 필대로 박자를 가겠다. 니들이 알아서 쫓아와라. 이런 자세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이 제대로 나왔죠. 틀리는 부분에서 또 틀렸는데 사실 하지만 잘 넘어갔어. 필이 네. 괜찮았거든. 즐거운 추억이었고요. 그리고 선우 씨는 상대 음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멜로디를 들으면은 그것을 딱 연주할 수 있기는 한데 선우 씨는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확한 음이 뭔진 모르지. 저희가 두 곡 다 우쿨렐레와 플룻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니까 편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색소폰을 플룻이 하고 여기 들어가는 멜로디도 플룻이 해줘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웃겼습니다. 따라라라 이거야 이거 따라라라 아니야 라라 아니야 이거를 계속하면서 선우 씨는 그거를 음을 또 불어보고 시도시 라시라 이러면서 개 이름을 막 써서 저희의 악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저희 악보는 개명 한글로 되어 있죠. 오선지가 아닙니다. 한글 워드 파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이 쉼표 이러면서 얼기설기 악보를 만들어서 그래도 잘 연주를 했어요. 플룻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우 씨가 처음으로 공연하는 건데 그 소리도 너무 좋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선우 씨가 플룻을 참 평소에 클래식 음악으로 연습할 때는 참 예쁘게 불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김씨 존스가 저의 플룻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플룻으로 색소폰 부분을 대신 연주를 했더니 사실 그 색소폰에 부아 이런 느낌이 안 살잖아요. 너무 청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굉장히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데 정영돈 씨가 이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미간에 인상을 쓰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느낌대로 살려봐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한껏 빠져있는 그 필을 살려서 해봐라. 디렉션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랬더니 정확하죠. 플룻이 색소폰 소리를 내더라고요. 바로 끈적해지면서 바로 느끼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어설픈 듯 잘 맞은 공연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고 우리 톡토로들도 한껏 나대고 한껏 즐겨주신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선우 씨 이번 톡토로 투게더 3 준비하면서 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흰머리가 좀 고루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톡토로 투게더 준비하느라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이 앞머리 가르마 갈라지는 요쪽 부위에 가두리 양식처럼 집중적으로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흰머리가 이렇게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하얗게 세면 조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 많았는데 내년 톡토로 페어는 어떡하죠?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내년에 저희가 지난주에 톡토로 투게더 행사장에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내년 톡토로 투게더 4회부터는 톡토로들도 좌석 티켓팅을 하지 않아도 좀 더 열린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여둘 애드 브랜드들도 좀 더 즐겁게 하고 싶은 것들을 펼쳐보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여둘톡 이름으로 이제 톡토로 페어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국제도서관 가시듯이 그렇게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동안 한 장소에서 구경도 하시고 아, 며칠씩 이어지는 행사군요. 아니에요? 하루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큰 행사를. 아, 그런 거야? 제 머릿속에서는 한 3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3일이나? DDP와 코엑스와 킨텍스 중에서 장소를 조금 선정을 해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큰 꿈을 꾸고 있는 선우 씨였습니다. 네, 톡토로 페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의견이나 충고를 해주시고 싶은 톡토로들께서는 자유롭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 또 치러보신 톡토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던져놓은 게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닌가요? 코엑스? 다들 톡토로들이 도울 엄두를 못 내면 어떡하죠? 너무 큰 행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던져본 거죠? 이렇게 던져놓고 저희 동네 마포 구민 체육센터에서 작게 할 수도 있지. 유수지에서 천막 쳐놓고. 아, 그리고 저희가 톡토로 투게더 때 너무 프로그램이 많고 막 퀴즈 내랴 선물 드리랴 이옥선 작가님 모시랴 바빠가지고 사실은 준비한 음악을 다 못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만세 한 곡을 했고 저희 둘만 같이 연주하는 또 다른 한 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곡 하나 다만세를 하고 리코더와 우쿨렐레의 신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옥선 작가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신곡을 하지 못한 채 그날 행사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이 곡은 선우 씨의 기회가 아주 폭발하는 인트로가 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리코더 부분 진짜 정말 리코더 신동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손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그 뭐라 그러죠? 텅잉이라고 하나요? 텅잉. 어쩜 그렇게 소리가 또렷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리는 만큼 구현되지는 않고 항상 뭐 80% 정도 하면 잘한 거다 싶기는 한데 이게 처음에 하나 씨가 이 곡을 하자 그랬잖아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그때는 이게 건반을 위해서 작곡된 전주고 굉장히 음이 많고 빠르기 때문에 이건 관악기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리코더를 위한 좋은 곡은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를 했지만 어쨌거나 해보자고 하니까 연습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또 사람이 연습을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손가락이 계속 막 꼬이고 음이 명료하게 안 나서 이거를 정말 무대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에 한 80%까지는 근접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톡토로 투게더 전에 연습을 하면서 백지에다가 바를 정자를 그려가면서 이 전주 부분을 100번은 연습을 해야겠다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끈질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톡토로 투게더 준비하는 내내 선우 씨에게 자주 했던 말이 황선우, 나는 황선우가 어떻게 4년 장학금을 받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죠. 뭐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4년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건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네. 받아봐서 몰랐어. 근성이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하죠. 끝에 끝까지 하는 편이라 그날 톡토로 투게더 리허설 하러 가서 대기실에서까지 바를 정자를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100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0번까지는 아직 채우질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100번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바를 정자를 그려가면서 제 기억에 한 90번이 넘어가서 96번 정도까지는 채웠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도 무대에 오르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 100번은 못했으니까. 되게 불필요한 불안감이었죠. 못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망치면 내가 100번을 안 한 책임이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선보일, 망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야. 시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아, 저는 그대에게를 톡토로 투게더 무대에서 했으면 이 시작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을까. 이 선우 씨의 이 기회를 보고 그런 것도 너무 아쉬웠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었죠. 이 우쿨렐레 치는 거, 땅 치는 거 있잖아요. 치고 하이 이러고 2절 들어가고 이런 거. 우쿨렐레의 이 통을 여러 부분을 다르게 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원래 곡에서는 드럼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약간 그 효과도 주려고 했는데 무대 위에서 그걸 연주하는 걸 보기에도 좀 재밌으니까. 하지만 통째로 하지 못했다. 상상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톡토로 투게더 즐거웠던 시간 회고는 이쯤으로 하고 나중에 또 댓글과 메일 읽어드릴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죠.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가는 5월 6일 그 다음 날인 5월 7일 수요일에 저희가 요즘 너무 핫한 영화죠. 해피엔드 GV를 합니다. 네.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저녁 7시 30분 상영되는 회차이고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해피엔드를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얘기 하는지 같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가박스에서 예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영화이고 영화 자체로 아주 좋습니다. 극장 나들이를 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이고 네, 감독이랑 두 배우 주연들이 개봉에 맞춰서 한국에 다녀갔더라고요. 일본 영화인데 또 배우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화제를 많이 뿌리고 돌아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5월 7일에 저희랑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47화는 저희가 방학을 이제 가질 거예요.
방학을 갖기 전 마지막 회차입니다. 톡토로들이 저희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언니들 너무 안 쉬고 쭉 달리는 거 아니냐. 저희가 언제부터 방학 없이 지금 쭉 방송을 이어갔죠? 작년에 신년 캠페인인 나데라와 그 다음에 톡토로들의 나대는 솜씨가 훌륭하다 편을 하고 나서 방학에 들어가서 약 2달간 방학을 가지고 2024년 3월에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개학식과 방학 결산 에피소드가 87화였고 2024년 3월부터 지금 2025년 5월까지 5월 초까지 저희가 방학 없이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빛 종소리 나와서 전국 금종 투어도 다니고 내란 사태 벌어져서 집회도 자주 나가고 시사 팟캐스트도 몇 번 다루게 되고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계속 달리는 기간이 계속 이어졌죠. 저희도 사실 이제 작가로서 본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집중해서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톡토로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매주 소개하는 책이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소화하기가 버겁다, 살짝 숨차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서로 간에 약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톡토로 투게더를 잘 마친 이 시점에 저희가 2달 동안 방학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방학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2달간 떨어져 있기 전에 당분간의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깔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7화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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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크고 거창한 주제를 던져봤는데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희가 여둘톡에서 이를테면 부자로 사는 법이라거나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이라거나 그런 주제를 다루기도 했고 평소에 늘 은미체를 가까이 해야 된다. 또는 휴식의 기술에는 이런저런 것이 있다. 기분 전환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가기 위한 요령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은 더 물러서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조금은 더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맞아요. 저희가 미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더 재미있고 의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다큐멘터리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톡토로 투게더 공개방송 준비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뭔가를 챙겨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행사 끝내놓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넷플릭스로 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들 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넷플릭스 2부작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2부를 합쳐가지고 영화로 개봉을 하기도 했었죠. 어른 김장아를 봤습니다. 원래는 경남 MBC에서 제작한 TV용 다큐멘터리고요. 아마 김장아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된 게 이 다큐멘터리가 2023년에 나오고 나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때 그 선고를 이끌고 판결문을 낭독했던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죠. 문영배 재판관님이 이 김장아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알려지면서 이 다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또
극장의 재개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경남 도민일보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 김주환이라고 하는 기자님이 절대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알려진 독지가라고 할 수 있죠.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취재해서 책으로 쓰고 싶은데 일절 그런 것에 응하지를 않으시니까 그냥 냅다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남 MBC의 김현지 PD가 또 함께하면서 그 취재 과정 자체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양한 김장하 선생님의 이웃들, 또 수혜를 받은 장학생들, 친구, 또 연극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서 그 김장하 선생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이분이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곳을 평생 60년 동안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을 정말 많이 환원을 했죠, 사회에.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선우 씨는 이 다큐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에도 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를 듣고서 아, 이분이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본인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를 키워서 또 국가에 헌납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을 많이 후원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해오셨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다큐를 보면서 새로 발견하게 된 부분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자선행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평등 사상을 강하게 갖고 계셨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공부 잘하지만 가난한 집 학생들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허약한 단체들에 많이 후원을 하셨다는 거였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언론사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신문을 창간하려는 그런 초창기에 지역신문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작품을 이어가는 지역의 연극단체, 문화예술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을 많이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에는 형평사상이라고도 하는 이분의 평등주의,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 이런 거를 새로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2025년 이 시점에서 이분이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는 이 다큐를 만나면서 아, 정말 돈에 대한 태도가 너무 새롭다라는 걸 느꼈어요. 요즘 사람들, 뭐 저희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모두가 돈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되게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의 건박한 삶, 자신이 번 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면서 스스로를 위해서는 차 한 대를 사지 않고 안감이 찢어진 옷을 계속 입고 그렇게 단정하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 자체가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 씨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방금 선우 씨가 2025년에 우리를 포함한 사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해냈어.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그걸 아주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롤모델이 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소리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사람. 돈을 거름처럼 썼죠. 많은 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돈을 나눠주면서 그곳에서 어떤 좋은 가능성이 더 크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평생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물이 글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중학교까지 나왔던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한약방에서 돕는 일을 하다가 아주 최연소로 미성년자일 때 한약사 시험에 합격을 하죠. 너무 어린 나이라서 1년 있다가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배움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자신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자기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평생을 이렇게 다른 존재들을 키우려는 마음을 소리 없이 실천해 온 이런 삶을 평생 살아오신 분의 그 눈빛이 참 맑고 표정이 온화하잖아요. 여러 말투라든가 제스처 같은 것도 아주 조용하고 저는 그 표정과 눈빛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의 수혜를 받았던 장학생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장하 선생 이분은 본인의 살아온 세월들, 본인이 했던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바로 입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기부금을 얼마를 냈어, 지금까지 사회 환원한 금액이 얼마야, 장학생들을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어, 이런 질문에 스스로 전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이분의 역사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자라고 취재하는 과정이 이 다큐였던 거죠. 근데 주변에서 그 장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 없이 누군가가 누구를 돕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만들어서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운영을 시킨 다음에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들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님의 헌사도 그 다큐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라고 김장하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받은 것은 사회에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참 회자가 많이 되죠. 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어디 교수가 된 사람, 법관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자신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장학생이 했더니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참 좋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혼자만 잘 사는 게 과연 가능한가? 요즘 우리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죠. 근데 그냥 생각할 때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고 돌보면 그 개개인들이 모인 삶이, 그 사회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혼자만 누린다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무슨 그런 숭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눈을 제대로 못 뜨던 아기 길냥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고 표정이 밝은 이런 고양이가 되었다. 그런 사진만 보아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커다란 기쁨이 번져나가잖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도 있는데 왜 심우정 검찰총장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서민 대출까지 다 그렇지. 받아다가 썼다는 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2025년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 상류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까지 해서 더 그 부를 늘리고 누리는 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겨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면 자신은 전혀 서민이 아니지만 서민 대출까지 받아냈으니 이 영리한 나 정말 행복하군 이렇게 생각할까? 그게 진짜 행복일까? 내가 서민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가 영리하게 유리하게 이걸 사용했으니 자기는 그러면 행복할까? 저는 그 업보를 결국은 다 다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좋은 학교 나오고 어떤 공직에 있는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가 정말 추락하죠. 마치 최상목 부총리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많아진 사태를 두고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떠오르죠. 그리고 본인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이런 기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에요.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지만 내가 생활이 그렇게 쪼들리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 충분한 재산이 있고 그거를 어떤 곳에 누구를 도울 수도 있을 뭐 돕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것까지 착복해서 그 조금의 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최상목도 나라를 그렇게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해서 또 좀 더 불리는 게 그게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돈 그 자체를 사랑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쳐. 내 생활이 그렇게까지 공공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도 있고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을 어떻게든 더 굴려서 조금씩 더 키우는 것만이 목적인가? 그것은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도 다 있겠죠. 근데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까? 그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본인 자신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서 내가 개인으로서 이뤄내는 어떤 성취, 버는 돈, 내가 얻는 직업, 나와 내 가족들이 누리는 삶의 번영, 이런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건가?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적층된, 누적된 사회적 병폐들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생긴 문제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골마가는 이 방향의 결과물로서 그런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있다.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가 집결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갑자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고민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진짜 잘 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을 하고 제대로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일하면서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정직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게 거기에 내 성공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서 선우 씨도 저도 책 작업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 작업을 잘 하고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값을 받고 어느 정도 팔리고 그러면 끝인가? 책을 쓴다는 것은 독자를 상정한다는 거고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가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행위죠. 책을 쓰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는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되었든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되었든 어떤 가시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든 그것이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요. 개인은 개인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위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후원하고 베풀고 응원하고 그런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보다 내가 더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가 잘 사는 길이기도 한 거죠. 훨씬 더 길게는. 내가 개인으로서 사회에 미칠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의 영달만을 계속 추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정말로 나를 위한 게 실리적으로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학생 땐가 더 어릴 땐가 나왔던 책 제목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 제목 참 잘 짓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선생님이 쓴 책이고 저는 옛날에 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의 임팩트가 아주 오래 남아있어요. 저자의 성함도 임팩트가 있네요. 우익입니다. 전우익 선생님. 근데 책에 담긴 이야기는 정반대인 거지. 근데 그야말로 정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그걸 좀 느껴보시라고 우리가 톡토로 투게더에서 한 줄 다 선물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냥 진행하면서 선물 주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인 면도 있지만 의미 부여를 해놓고 나니까 스스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누르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인데 그러지 말고 도와서 같이 잘 되는 세상을 꿈꿔보자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각자 따로 와가지고 처음 만났지만 갑자기 팀이 되어서 야야 이런 것도 하고 손잡고 막 다 같이 파도타기처럼 막 흔들기도 하고 톡토로 투게더에 오신 분들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된다고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을 보면 어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각자 도생, 강자 독식 이런 규칙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키우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힘의 논리로만 파악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무리겠죠. 더군다나 요즘의 어린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파편화되고 자극적인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고 천천히 알아가야 할 것들까지 되게 빠르게 극단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거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죠. 그런 지점을 참 잘 담아낸 수작이 있어요. 역시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이건 영국에서 만든 4부작 드라마인데 요즘 아주 화제죠. 소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기법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시리즈 한 편의 시간이 촬영한 시간과 실제 방영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를 끊지 않고 원씬 원컷으로 한 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몰입을 시키는 작품이고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소년 폭력 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13살 소년이 다른 소녀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혐의로 잡혀가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 작품은 끔찍한 범죄를 소재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작품 자체가 끔찍한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무엇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심도 있게, 그리고 형식은 어찌 보면은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볼 때는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론을 통해서 아주 집중된 방식으로 다각도로 이 사건을 짚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른 김장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마음이 좋아지죠. 좋은 어른이 있고 좋은 베풀미 있고 그 베풀음을 받고 자라난 또 다른 좋은 다음 세대의 어른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살면서 잃고 있던 어떤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런 선순환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 희망도 느껴지죠. 한데 사회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것들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어해 나갈 것인가도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죠. 소년의 시간은 아까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생계를 위협받는 지독한 가난이라든가 불공정에서 갖지 못하게 되는 기회라든가 또는 특별히 폭력적인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요인이 아닌 어찌 보면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가를 아주 서늘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사회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자녀를 둔 입장도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바라보고 어른으로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근데 또 어른 김장아랑 오늘 연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김장아 키드들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는 돈이기도 하죠. 본인에게 없는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곤궁함을 벗어나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어떤 감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라는 게 영영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돈이 없다라는 문제는 문제 상황이고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다. 이런 기회를 김장아 선생님 덕분에 누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어떤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만큼 그런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본인의 일시적인 상황, 본인이 어떤 또래 집단에서 가지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게 되게 붙박여져서 스스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들톡 방학 기간 동안 톡토로 여러분들이 소년의 시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팟캐스트 필름 클럽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2부를 통해서 소년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편의 완성은 그 다음 회에 나오는 이 소년의 시간에 대한 댓글인데요. 저는 듣기에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댓글이었는데 그 댓글에 대한 필름클럽 진행자님들의 답변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학 동안에 또 들을 거 찾고 계실 테니까 필름클럽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방학 동안에도 저희가 메일은 꼬박꼬박 받아보고 있을 테니까 방송이 나가지 않는 동안에도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톡토로 투게더에 본인의 저서 마시는 사이를 협찬해 주신 수화진의 수선배 이현수 작가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당시 책 준비한 수량에서 두 분이 먼저 가셔서 드리지를 못했대요. 저희가 행사 끝나고 선물 당첨된 줄 전체에 선물을 증정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신 분들은 못 받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 두 분께 연락을 취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그분들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책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w2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이현수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노튼캣 NORTONCAT 이쪽으로 DM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댓글과 메일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어요. 톡토로 투게더에 참석해주신 톡토로들 그리고 미처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송으로 들은 톡토로들이 아주 많은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팟빵에서 도롱도롱 포로로님께서 이옥선 작가님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윽하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그때도 노래 불러주세요. 하시면서
저희 방송의 시간대별로 왜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몇 시 몇 분으로 점프하면은 거기서 음악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타임 스탬프를 본인이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옥선 작가님의 첫 노래 빛과 그림자는 1시간 32분 30초 그리고 두 번째 노래 낭만에 대하여는 2시간 3분 16초 그리고 마지막 진주 조개잡이 앵콜은 2시간 6분 58초부터 시작된다라면서 그림까지 그려서 첨부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 딸 자몽토로가 2024년 초에 엄마 팥빵 깔아서 들어봐 라고 말할 때 저는 처음에는 정말 뭔 단팥빵을 사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어찌어찌 여둘톡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생이 명랑한 편이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나대며 산답니다. 특히 은미체에 빠져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세는 실전편을 듣고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여 열공 중입니다. 선우하나 작가님들께서 응원과 칭찬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합니다. 지역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올가을에 연주회를 해요. 선우하나 작가님, 톡토로 투게더에서 오늘 첫 발언자로 저를 지목하셨을 때 너무 기쁘고 당황해서 못다한 말이 있어요. 저도 작가님들처럼 연주를 잘 할 때까지 피아노를 계속 칠 거라는 말. 또 젊은 톡토로들께 엄마에게 톡권하시라는 말. 이 말을 못해서 아쉽다고 애를 태우니 자몽토로가 저를 위로합니다. 발언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남편의 퇴임 후 남편의 고향인 창원으로 이주하여 자녀들과 떨어져 살며 조금은 무기력한 시기에 딸의 톡권으로 알게 된 여둘톡을 들으며 많은 자극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작가님의 우쿨렐레 연주와 선우 작가님의 리코더 연주를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 들은 선우 작가님의 플룻 실력은 놀랍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작가님들 오늘 공연을 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골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티켓 요정 선우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기술을 써봤지만 빛의 속도로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업데이트 해주신 톡토로 투게더 3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곳에 같이 있는 것처럼 웃고 울고 감탄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같은 라인에 앉은 사람 모두에게 상품을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역시 뉴욕타임스가 사랑하는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은 톡토로들을 상상하며 무척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톡토로 분께 대답해 주신 선우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밥을 푸다가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여둘톡의 가스 활명수 이옥선 작가님의 다시 못 올 끝에 대하여 그새 구절을 들으며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한 작가들의 공연이 있나 하며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알량한 마음을 감추고 대의를 생각할 때마다 허상을 보는 듯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시는 톡토로 유니버스에 들어서면 신기루같이 보이는 세계가 현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줍지 않게 쥐고 있는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들. 내년에 열릴지도 모를 여둘톡 페스티벌, 페어, 대잔치, 뭐든 존중하며 버티기 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톡토로 투게더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편지 같은 것을 스태프들한테 많이 맡기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물건들, 편지들 다 잘 받아서 잘 가져왔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남친이 생겼어요, 톡토로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제.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톡토로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꽤 오래 고민했는데 오늘부로 정해졌습니다. 엄친딸 톡토로입니다. 네, 지난 톡토로 투게더 3 공개 방송에서 엄마가 남친이 생겼는데요 라고 이옥선 작가님께 질문을 했던 바로 그 톡토로가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엄마가 남친 생긴 딸, 줄여서 엄친딸 톡토로로 하겠습니다.
톡토로 투게더 공개방송 솔직히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하러 갔다 온다고 생각해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혼자 가니까 웃길 때 소리 내서 웃어도 될까? 이번에는 그냥 박수만 열심히 치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용기 내서 환호성을 조그맣게 지르고 퀴즈 정답을 알 땐 한 두어 번 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각종 나댐 타이밍이 다가오자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일어나 저요 저요를 외치거나 온몸으로 환호하는 다른 줄의 톡토로들을 보니 아찔해졌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겠다. 저들을 이길 순 없다. 생각하며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고 한편으론 함께 조용히 앉아서 웃어만 주시는 옆자리 톡토로들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손을 번쩍 들고 8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가님들 믿어지시나요? 유유.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 책을 보고 딸과 목욕탕 다니는 게 인생의 큰 낙인 우리 엄마도 이렇게 즐거운 어른으로 살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여들톡에서 이옥선 작가님 특집편을 들으면서도 다음엔 나도 사연 보내볼까? 하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 보인다는 게 왠지 조금은 부끄러워 망설이기만 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에이 설마 날 시켜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고 황선우 작가님이 저랑 방금 눈 마주치신 분? 하고 저를 호명해 주셨습니다. 네? 저요? 앞선 질문자님의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마음을 잘 추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빠 생각이 떠올라 아직 눈물이 가시지 않아 목이 잔뜩 메여있는 상태로 제가 작가님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벌렁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렇게 저는 800명, 아니 모든 톡토로들 앞에서 저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희 아빠는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지난 몇 년간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아빠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던 남동생은 고3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빠와 이별을 해야 했으니 그 상실이 남달랐겠죠. 이젠 시간이 꽤 흘렀고 저희 엄마의 나이는 이제 겨우 50대 중반입니다. 지방에서 남동생과 단둘이 지내야 하는 엄마를 늘 걱정하던 저였기에 엄마의 남자친구는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엄마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주고 엄마를 좋은 곳에 데려가주고 엄마를 웃게 해주니까요. 저는 이미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사는 딸이고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만이 아닌 한 명의 여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생활을 함께하고 아직은 여리기만 한 남동생은 아들이기에 엄마 옆에 낯선 남성의 존재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겪지 않는 사소한 문제, 이를테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의 남자친구를 집 앞에서 덜컥 마주친다거나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온다는 엄마에게 누구와 어디서 식사를 하는지 물어보기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매번 불편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애써 모른 척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듯 무시해버리는 동생에게 엄마도 여자야 이해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일방적인 걸까? 내가 이해한다고 동생도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을 텐데 하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엄마가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동생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엄마의 인생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면 서서히 해결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내 보일 만큼 저에게 큰 고민이거나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나 소심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만큼 톡토로 유니버스가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 첫 최고 나댐을 경험하고 톡토로 투게더 3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너무 벅찬 순간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또렷하게 들리던 한마디는 떨고 있는 저에게 하나 작가님이 해주신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입니다. 오늘 해보니 앞으로 어지간한 일에는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좀 더 잘 나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목이 메이는 수많은 순간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아가면 되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몸도 마음도 두 손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잠들기엔 아쉬워 오늘의 이 기분을 오래오래 남기고파 사연까지 보내봅니다. 톡토로 투게더 멋지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셔서 또 이옥선 작가님이 엄청나게 매콤한 마무리를 지어주셨죠. 진짜 톡토로 투게더의 대미를 장식한 그런 클라이맥스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메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톡토로 투게더 후기 메일이 아주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 통 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 대촌에 사는 얼토당토로입니다. 이 닉네임은 톡토로 투게더를 보러 간 날 함께 갔던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일찍 도착해서 티켓을 수령하고 건물 밖에서 수다를 떨다가 나는 아직 톡토로명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하고 물었더니 너는 맨날 얼토당토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얼토당토로가 어때? 하더라고요. 그치, 나는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이니까 나한테 딱 맞네 하며 낄낄거렸는데 이렇게 금방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간 친구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예요. 14년 전 서울에서 정선으로 이사 오며 함께 땅을 구입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엔 저랑 언니가 똑같이 또래 딸을 하나씩 두고 있어서 아이들 얘기로 가까워졌고 얘기를 나눌수록 자란 환경이나 취향 그리고 인생관까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약간 숨듣명, 숨어서 듣는 명곡처럼 오컬트나 음모론 같은 주제도 대화가 끊이지 않아서 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가 헤어질 때 인사였죠. 여둘톡도 누구 하나가 톡권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둘픽에 소개된 상품을 한 3번쯤 언니에게 나눠줬을 때 야, 너도? 하면서 서로 톡토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늘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집을 짓고 5년 후 언니가 저희 집 위로 이사 오며 같은 마을 주민이 되었어요. 나랑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붙어 살아보니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마치 영혼의 단짝이라 믿고 결혼한 남편과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달라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도 커서 서운한 감정에 토라지고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이번엔 진짜 헤어진다 같은 기싸움으로 거리를 두다가도 언니는 항상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나는 너랑 팔순잔치 같이 할 거다. 하며 저를 품어줬습니다. 서로 집을 비울 때는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택배를 챙겨 넣어주고 마당에 핀 예쁜 꽃은 씨를 받아 나눠 심고 장조림이 내려오면 당근 라페가 올라가고 아이들은 위아랫집을 오가며 자고 그렇게 두 지붕 한 가족으로 1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톡토로 투게더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던 빵토로의 친구 망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그날 저는 그런 사연이 나올 줄 전혀 몰랐던 터라 사연을 듣는 순간 지난 1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정이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못 잡은 것이 너무 아쉬워 이렇게 따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덜 까불면서 팔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대촌의 개그 듀오로 멋지게 팔순잔치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추신, 언니들 혹시 이름 획수로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아보는 점 아시나요? 꽃별 천지라고 이름 획수에 따라 꽃나라, 별나라, 천국, 지옥 순서로 마지막에 나온 곳이 죽어서 가는 나라래요. 지난번에 술 마시다가 해봤는데 저희는 둘 다 별나라로 가더라고요. 죽어서 또 만나? 아유 지겨워 하고 웃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이 대촌의 개그 듀오 두 분은 글도 어쩜 두 분 다 이렇게 잘 쓰시나요? 네, 그날은 눈물을 흘리느라고 마이크를 잡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메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여운이 가시질 않은 와중에 다시 현장에 가 있는 기분이 드는 에피소드여요. 146화 녹음 방송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네.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마무리 업로드까지 두 작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톡토로 투게더 첫 번째부터 느꼈던 건데 어쩜 퀴즈 답변이나 이야기하시는 모든 톡토로님들이 마치 작가님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맞춰 등장하는 걸까요? 역사 선생님이신 걸 이제야 밝히신 꿈토로님, 제철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신 록토로님, 그리고 그 앞에 생일이신 톡토로님, 제주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이크를 쥐었던 서우봉 톡토로님 등등. 각본을 짜더라도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있을까 싶어요. 800명의 톡토로 분들이 다들 특별한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 생각하니 다시 한번 든든하고 너무 즐거웠던 날이네요. 저는 이옥선에게 물어봐 코너에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나댐력 부족 이슈로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의 사연으로 충분히 가득 차서 후회가 남지 않아요. 다음 코너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톡토로 페어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매일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히히. 그날과 동일한 타이밍에 울고 웃은 개둘토로 올림 하셨어요. 정말 이번도 희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정말 랜덤으로 그때그때 잘라대시는 톡토로들을 지명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는 사연들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연들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참 놀랐습니다. 마침 밥 짓는 시간 사장님, 제주 서우봉 톡토로님이 비행기를 기다리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우봉 톡토로입니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메일 보냅니다. 첫 번째 공개방송부터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가게 문을 닫고 가야 하는 부담이 커서 아쉬움만 안고 두 번의 공개방송을 귀로만 듣다가 세 번째 공개방송에 드디어 다녀오게 됐네요. 1분 컷으로 매진되는 톡토로 투게더여서 가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티켓 요정의 행운도 따라야 하는데 오픈 당일에는 순식간에 광탈했어요. 마지막 공개방송은 꼭 가고 말리라는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사이트에 들락거렸는데 어느 날 아침 운명처럼 하얀 벌판에 민트색 자리가 딱 1개, 그것도 앞줄 가운데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두 분을 뵙게 됐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큰맘 먹고 나댄 덕분에 이옥선 작가님 응원도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서둘러 나가는 저를 보고 객석에 앉아 계신 톡토로님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조심히 가세요. 제주 가면 들를게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너무 힘이 되고 든든했습니다. 밥 안 하고 어디 가냐는 엄마께도 큰 응원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정한 사람들의 좋은 기운 받고 신나게 밥 짓고 있을게요. 작가님들, 톡토로님들 오시면 꼭 짠지 주먹밥 서비스로 드릴 테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기회가 있을까 싶어 준비한 삼행시로 마무리할게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온통 톡토로들. 여기는 천국인가요? 이상입니다. 서우봉 톡토로 드림 하셨어요. 그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이렇게 또 비행기 기다리면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흐뭇합니다. 그리고 짠지 주먹밥 사진 보내주셨는데 배가 고프네요. 아우 맛있겠어요. 톡토로 투게더 후기가 진짜 많이 와서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자, 그날 또 모두의 눈에 쏙 들어왔던 그런 톡토로가 계시죠. 이런 제목으로 메일을 주셨어요. 톡토로 페어 소식에 솜사탕 기계 주문한 나. 너무 경거망동일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톡토로 투게더 3의 왕나데미 저요토로입니다. 이분의 저요 소리 진짜 컸습니다. 맞아요. 저요? 톡토로 투게더에서 언니들께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열심히 저요를 외쳤지만 저의 고민만 해결하고 돌아온 게 못내 아쉬워서 연설을 쓰는 기분으로 메일을 보내봅니다. 언니들, 저는 사실 6개월 차 풋내기 톡토로예요. 작년 10월 1일에 발행된 여둘톡 117화 흑백 요리사의 총천연색 재미 편을 재미지게 들은 뒤로 정확히 작년 11월 20일에 여둘톡 정주행을 끝마쳤습니다. 아니 그럼 2달이 안 된 시간 동안에 거의 120화를 다 들으셨다는 거네요?
한 달 20일 만에. 와. 제가 2024년 가을의 2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감이 오시려나요? 자는 시간 빼고 언니들의 목소리와 함께 보낸 계절이었습니다. 길디 긴 에피소드 목록에 스크롤을 내리면서 광대를 들썩였더랬죠. 찾았다 내 사랑. 마침 그때 백수였고 마음에 방황 중이던 차에 무엇인가 집중할 것이 필요했는데 여둘톡 잘 걸렸다 라면서 제가 놓친 여둘톡의 시간을 메꾸고 세계관을 흡수하기 위해 여둘톡 추천 컨텐츠 및 여둘 애드 제품과 언니들의 저서, SNS까지 모두 탐독했습니다. 다소 스토커같이 느껴지실까요? 하지만 언니들의 사생활에 위해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런데 저는 사실 무엇인가를 깊이 또 오래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덕질의 역사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를 제외한 그 어떤 대상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부럽고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이후로 내 마음의 불꽃을 찾아 헤매던 차에 여둘톡이라는 바다에 정수리 끝까지 몸을 담가버린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여둘톡을 좋아하게 됐을까 곰곰 생각하면서 분석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둘톡의 세계 진출과 매력은 톡토로들 때문인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속성으로 배운 자화자찬을 써먹었습니다. 언니 둘뿐만 아니라 톡토로들의 이야기까지의 합이 여둘톡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에서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가 되기까지 그 확장성이 우리 여자들에게는 마이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깨달음에 정말 많은 위로와 사랑을 느꼈어요. 타인은 우주만큼 멀게 느껴져서 멋대로 판단하고 사람 사는 모양새가 다 거기서 거기라며 세상을 냉소하기 일쑤였는데 바닷가에 흩어진 모래알같이 비슷한 인간 군상이 손가락으로 모래를 한 알 집어 올려 바윗돌이 어쩌다 이렇게 사소한 모래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찌나 특별한 것이 되는지요. 그 사연은 어떤 다른 모래알만큼이나 흥미진진한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은 여둘톡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둘톡이 그 손가락과 현미경 역할을 해주면서 나의 이야기도 시작해보자 라고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다녀온 톡토로 투게더 3에서 저는 또 다른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후 3시쯤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봄의 훈기와 밝은 조명 탓인지 나의 들뜬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사방팔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죄다 톡토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그대도 톡토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천년관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들이 오후 4시쯤이 되니 다 같이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아무렇게나 지나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톡토로였구나 라면서 엄청난 동지애가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수많은 인파에 이리저리 치이며 너무나 쉽게 길거리에 타인을 미워했던 순간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인간을 1. 이미 톡토로 2. 예비 톡토로 이렇게 1과 2로 단순하게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생판 남에게 톡토로라는 애칭을 붙여주니 갑자기 주변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여둘톡으로부터 배운 사랑은 이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사연이 있고 우리 모두는 특별하다는 깨달음이요. 우리는 서로의 부피와 시선과 떨림을 더 가까이 느낄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그래서요. 내년 톡토로 페어 예고에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솜사탕 기계와 설탕을 주문했습니다. 부스 한 자리 차지해서 작가님들과 톡토로들을 만나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꼭 또 보기로 약속해요. 라면서 솜사탕 기계 결제 내역을 이미지 첨부를 해주셨고요. 솜사탕은 제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하나가 솜사탕 부스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벌써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다니. 같이 해야 되겠는데. 선물로 주신 에브리봇 창문 청소기 덕분에 봄 햇살이 더 밝고 따뜻하게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계절이었다니 창문 밖의 연두와 초록이 조만간 말도 걸 것 같아요. 청소기가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이름까지 지어주었답니다. 이름 엘리자벳.
청소기 이름 왜 이렇게 우아한데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 자랑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질투하시기에 엘리자벳은 조만간 출장을 갑니다. 이 집도 저 집을 밝혀주는 여둘톡의 선물 정말 감사하게 잘 쓸게요 하셨네요. 창문 청소기가 이런 효용이 있겠네요. 우리 집 청소 다 해놓으면은 또 창문 청소는 뭐 매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친구 집에 또 빌려줬다가 회수하고 가족들 집에 빌려주고 아주 좋네요. 이 저요토로님 사연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미 톡토로거나 예비 톡토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애틋해진다는 말씀 참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게요. 스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리을 기억 받침의 스토로님이죠. 산기슭 할 때 스토로. 화요일까지 기다려서 방송 나오면 짠 하고 공개할까 망설였지만 저의 떨림과 기쁨을 아이에게 온전히 전달해주고 싶어서 토요일 공개 방송이 끝나자마자 곤충토로에게 영상통화하였어요. 엄마 방송 나올 것 같아. 800명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잘 나대서 편지도 잘 전달하고 너 좋아하는 그래놀라 선물도 받았어. 라고 했더니 환호하며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혼자 떡볶이 맛집 찾아 아차산역까지 가서 먹고 집에 도착했는데 선물 보고 싶다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선물 뜯어서 고마워서 그래 사장님께서 함께 넣어주신 편지도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그 편지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뺏길까봐 그랬는지 숨겨서 가져갔더라고요. 크크크. 다음 날엔 일어나서 요거트에 그래놀라 가득 넣어서 먹으며 엄청 행복해했답니다. 방송이 올라온 화요일에는 곤충토로가 등교하기 전에 앞에서부터 편지를 읽어준 부분까지 들려주었어요. 부끄러운지 숨어서 다 듣고 매우 만족해하며 등교하였답니다. 제가 그날은 더 나서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곤충토로가 발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이런 순간들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나서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몇 해 전 유치원 운동회에서 나서서 손들고 엄마 대표로 나가서 튜브 달리기 이겨서 상 타온 것도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공개방송 때 나서서 발표한 것도 아이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톡토로 축제하실 거라고 하셔서 저희도 부스를 열면 곤충토로가 용기 내서 곤충, 식물, 환경 설명 부스를 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곤충토로가 그건 아직 좀 용기가 나지 않아 라고 하네요. 흐흐흐. 그리고 곤충을 사랑하게 되니 풀과 꽃, 나무도 눈여겨서 보게 되고 환경에도 관심을 갖네요. 사슴벌레 그림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린답니다. 다음에 곤충토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곤충 지식 좀 편지 써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새 알려주던 형아처럼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도통 시간이 나질 않나 봐요. 이상입니다. 새 알려주던 형아가 바로 호토로죠. 그쵸. 이번에 마침 또 호토로의 동생 양토로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고 본인의 이제 근황과 앞으로의 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톡토로 투게더 잘 들었다라고 그림도 그려주셨고, 양토로가 원래 한글을 쓸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거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한글 공부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선언했었는데 어느새 성장해서 이렇게 한글을 잘 쓰고 컴퓨터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예고를 해주셨네요. 톡토로 투게더를 영어로도 쓰고 저희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톡토로들의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곤충토로, 호토로, 양토로 모두 쑥쑥 자라서 소식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윰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여둘톡 초창기부터 들어왔지만 이제야 사연을 쓰게 된 윰토로라고 합니다. 왠지 이 부분에서 꾸짖을 갈 하실 것 같은 작가님들의 모습이 상상되는데 제가 헛짚었을까요? 원체 온라인 공간에 댓글이나 흔적을 남기는 게 버릇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셔요. 온라인에선 조용했지만 주변에 아름아름 여둘톡을 듣는다고 사부작 톡권을 하고 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주변 친구들 몇몇이 톡토로가 되었고 그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22년간 친구이던 3명과 함께 톡토로 투게더에 가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니 티켓팅부터 얼마나 재밌던지요.
황선우 작가님의 티켓팅 꿀팁 에피소드를 열심히 들었건만 한없이 느린 손길로 로딩 화면만 쳐다보던 저와 다르게 친구들은 좌석을 2개씩 예매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는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괜히 달력을 들여다보고 다음 주일까 다다음 주일까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사 당일 화창한 날씨와 예쁜 캠퍼스로 이미 마음이 두둥실 떠올라 있었는데 심지어 좌석마다 놓인 선물이 있다니요. 아기자기한 여둘톡 스티커와 너무 고운 포장이 된 맥파이 앤 타이거의 티백 세트, 디오디너리 레귤러 유저인 저에게도 처음인 제품까지. 이후 일부러 안 써본 제품을 넣었다고 언급해 주셔서 세심함에 또 감동했답니다. 앞서 두둥실 떠오른 마음이 더욱 더 부풀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풍선이 되었답니다. 그 풍선은 웃음 풍선이기도 또 물풍선이기도 해서 저와 친구들은 2시간이 넘는 행사 내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어요. 솔직히 웃을 건 예상했었는데 마음에 뭔가가 찰랑찰랑하게 들어있었는지 초반 다시 만난 세계 연주 때부터 괜히 눈꼬리에 눈물이 맺히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작가님들이 준비하신 퀴즈와 선물 대잔치가 끝나고 이분 비열 중앙구역이어서 민음사 세문전이랑 디카프워크룸 드립백을 받아가셨네요. 네. 중반이 지났을 즈음 작가님들이 읽어주시는 빵토로님의 사연을 듣고 저희 친구들은 사연 당사자로 오해받을까 걱정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톡토로 투게더가 끝난 직후에는 와, 우리 또 체면 모르고 꺼이꺼이 울었다 그치 크크크 하고 신나게 양꼬치를 뜯었는데 이후 아직 생생한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나 사랑하고 그래서 또 힘껏 다퉈보기도 한 친구들이라 깊이 공감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잠시 저희의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저를 제외한 친구들은 중학교까지 합쳐 6년 내내 같은 반에다 심지어 대부분 같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애증에 관해서는 다들 할 말 꽤나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 보아와서 많은 것들이 희석되고 주로 농담과 애정이 남은 사이가 되었지만요. 물론 이해가 안 가거나 답답한 점이 있지만 그것조차 애정에서 나온다는 걸 지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몸으로 부딪혀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친구와 여둘톡 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 톡토로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던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나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귀 한쪽에 이어폰을 끼고 여둘톡을 들어.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종종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듣고 있을까?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들었을까? 저 먼 타지에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틀어보곤 했을까? 그럴 땐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해진 마음에 용기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작가님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일까요? 톡토로 투게더에서는 그 기운이 더 생생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댐이 최고의 미덕인 곳이지만 또 나대지 않아도 괜찮고 무엇으로 있어도 괜찮은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박수치고 울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좋은 걸 좋다고 말해야지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톡토로 투게더 3 다녀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좋네요. 그러게요. 친구들과 함께 잘 즐겨주신 것 같습니다. 후기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러게요. 막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시고 다양하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발 특급 멤버들의 후기도 잘 읽었는데요. 부울경이라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부울경 톡토로님들이 카니발을 빌려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블루투스 마이크로 끝없이 그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셨다고 해요. 네. 너무 신나는 차 안의 분위기가 저희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큰 차를 빌려서 오셔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셨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KTX 비용이랑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경제적이게 그리고 즐겁게 이동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좋은 방법이다 싶었어요. 아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2번 누진다. 정답자 흰티 남토로 안에 아산토로입니다. 선우 작가님이 흰티 남토로를, 하나 작가님이 체크셔츠 어린이 토로를 같은 줄로 보시고 골라주셨는데 다른 줄이어서 난감해하시는 찰나에 흰티 남토로가 저희는 다른 줄이지만 같은 팀이에요! 를 외치며 앞줄 어린이 토로랑 하이파이브를 했고 두 줄은 합쳐져 한 팀이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니 웃음 넘치던 그때 상황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렇게 선우 작가님도 한 팀을 인정해 주셔서 디오디너리 잘 받아왔습니다. 푸짐한 선물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그때 두 줄을 다 그랬죠. 선물을 드렸죠. 이게 다 여도레드 브랜드들이 선물을 넉넉하게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선우 작가의 이 멀티태스킹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답변을 맞출지 틀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선물 리스트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어떤 선물은 22개, 어떤 선물은 11개여서 한 줄을 주거나 두 줄을 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즉석에서 결정해서 사연과 상황과 선물의 이야기를 엮어서 증정하는 걸 보고 진짜 난 놈이다 싶었습니다. 정말 제이들이 보면 치를 떨 법한 현장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 그런 즉흥성. 선물 다 털었잖아. 다 털었죠. 정말 대단했어요. 스포티파이에서도 신갈청 거북이 톡토로님이 선우 언니 어떤 선물 드릴지 정할 때마다 찰떡같이 이유 끼워 맞추시는 거 너무 웃겨요. 크크크라고 해주셨네요. 하지만 아산토로님 댓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네. 돌아갈게요. 저희 옆자리에 앉으신 톡토로님은 혼자 오셨는데 퀴즈가 시작되고 같은 줄이 한 팀이 되자 저희랑 답변도 의논하고 함께 톡투3를 즐겼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다른 분과 바꿔드리느라 티켓 실물이 없으셨는데 선물 수령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이분이 실물 티켓은 없지만 저희 옆자리였다고 확실하다고 증인을 서드려서 무사히 선물 수령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톡토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더욱 즐거운 톡토로 투게더였습니다. 내년에도 또 배워요 하셨어요.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톡토로 투게더 현장을 또 사진으로 저희가 남겼잖아요. 3년째 부탁드리고 있는 임주연 실장님의 네. 사진이었죠. 사실 고마워서 그래 신두란 대표님의 남편분 되세요. 그쵸. 온 가족이 출동해서 톡토로 투게더를 정말 온몸으로 도와주고 계신데 그날 또 사진을 너무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객석에 톡토로들 사진이 고퀄의 사진이 많은데 저희만 보기가 아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본인 사진을 내려받고 싶은 톡토로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이 사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의 방법은 저희가 아니고요. 고마워서 그래 인스타그램 계정이 thankyou인데 thank 그러니까 THANK 다음에 .u 그러니까 YOU 그다음에 언더바가 있고요. 2020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고마워서 그래로 검색하셔도 아마 계정이 나올 거예요. thank.you 언더바 2020 계정으로 근데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그날 내가 톡토로 투게더에 갔다라는 증명이 될 만한 뭔가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티켓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예매 내역 캡처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서 톡토로인데 사진 받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은 고마워서 그래 신두란 대표님이 답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댓글까지 다 들으셨다는 거는 찐 톡토로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 사진을 뭐 안 받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객석에 있는 나의 기념사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참석했다는 걸 알려주시면 사진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마워서 그래 가족 여러분 끝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일을 읽어볼게요. 사육곰의 이사를 위해 나대라라고 하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들.
저는 최근 톡토로 투게더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부러워 눈물을 광광 흘리는 종로에 사는 먼지토로입니다. 저는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한 지 15년 차가 되었어요. 망가져가는 환경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 참 버거울 때도 많지만 동료들과 시민들의 지지 덕에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비상행동 집회를 지원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작가님들이 방송에서 비상행동의 수고를 언급해 주셔서 살짝 울컥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 광주와 여수, 순천으로 녹색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녹색 순례는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매년 봄, 열흘간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행사예요. 올해의 순례 주제는 민주주의였어요. 광주와 여순을 걸으며 선배들의 희생과 투쟁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죠. 순례길에서 민주주의와 공존의 가치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엔 아직도 약 270마리의 곰들이 좁은 철창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반달가슴 곰은 멸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복원 사업에 바쁠 때 어떤 반달가슴 곰들은 웅담을 얻기 위해 태어나 갇혀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겨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귀엽게 곰 이삿짐 센터라고 지었답니다. 정부에서 구례와 서천에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곰들을 철창에서 꺼내 이동시키는 비용은 전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가수 이랑님, 웹툰 작가 슌님, 귀여운 굿즈를 만드는 뚝딱님, 홈페이지 제작에 도토리 제작실과 손에 손잡고 같은 멋진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환경운동은 늘 정치적이라 오해받기 십상인데 용기를 내어 선뜻 함께 해주신 이분들 덕분에 자신있게 저희도 세상을 향해 나댈 수 있었습니다. 톡토로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후원이 더해지면 뜬장 위에서 발바닥이 갈라지고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며 좁은 철창 안에서 살아가는 곰들도 마침내 세상의 전부였던 철창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곰 이삿짐 센터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창에 wecangreen.org/bear2482 다시 말씀드릴게요. wecangreen.org/bear2482를 직접 입력해 들어와 주세요. 작은 손길이 큰 희망이 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켄그린 녹색연합으로 들어가셔서 그 뒤에다가 곰이 이사를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베어 2482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검색 엔진에서 바로 사육곰 이사, 곰 이삿짐 센터 이렇게 검색해서는 페이지가 잘 나오지를 않네요. 제가 네이버에서 몇 가지 검색어를 넣어봤는데 곰들을 철창 밖으로 이렇게 넣으니까 제일 상단에 이 페이지가 뜨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지토로님이 메일 중간에 환경운동은 늘 정치적이라 오해받기 십상인데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환경운동은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맞고요.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둘러싼 비인간 동물 문제, 기후위기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7화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학 동안 잘 충전해서 7월에 돌아오겠습니다. 7월에도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